5억 원 이상 상장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 수가 전체 투자자 수의 1%, 약 15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1년에 5억이요? 난 없는데. 저도 꽤 많은 돈이네요. 일명 세테크라고도 하잖아요. 세법을 알아야 알뜰살뜰하게 절세도 하고 또 세금 혜택도 받아볼 수 있을 텐데. 내년에 또 뭐가 달라지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따끈따끈한 주요 법안을 쉽고 빠르게 소개해드리는 잉크도 안 마른 법률. 법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배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재민 변호사입니다. 일명 세테크라고도 하잖아요. 세법을 알아야 알뜰살뜰하게 절세도 하고 또 세금 혜택도 받아볼 수 있을 텐데 세법이 자주 바뀌니까 이거 챙기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지난 12월 10일에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도 세입 부수 법안 개정안이 여러 건이 의결됐는데요. 내년에 또 뭐가 달라지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스튜디오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잖아요. 맞습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를 쉽게 풀어내기로 유명해서 세금 왕스타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최왕규 세무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이 소득세법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인데요.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 내용을 최왕규 세무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쉽게 핵심만 꼭 집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소득세법 개정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소득세법 개정에서 주요하게 살펴볼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 유예입니다. 특히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가 이번 본회의를 통해서 폐지가 확정돼서 국민들의 관심이 클 텐데요. 어떤 내용인지 최왕규 세무사님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명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이죠. 금투세의 골자는 주식, 펀드, 금융투자를 통해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국내 주식의 투자소득은 연 5천만 원 이상, 해외 주식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연 250만 원 이상일 때 투자소득 금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 3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25%가 부과되는데요. 국내 주식 투자 수익이 1억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5천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 20%를 적용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투자를 해서 손해를 봤으면 어떻게 하나요?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으면 이 금액을 결손금이라고 하죠. 한 해 동안 손실과 이익이 동시에 발생된 경우 먼저 통산을 하고 통산 후에도 결손금이 남아있으면 5년간 해당 결손금을 이후 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결손금 2월 공제라고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1월 1일부터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금투세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난 1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한 번도 실행된 적 없이 폐지가 됐다는 건 그만큼 논의가 많이 됐다라는 뜻일 텐데요. 금투세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각각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금투세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 그럼요. 우리나라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주가를 저평가하는 그 현상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세계 증시가 올라갈 때 한국 증시가 따라 올라가지 못하고 내릴 때는 가장 먼저 내려가는 일이 반복되면서 국내 증시 투자 심리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다 금투세까지 매기게 되면 한국 증시의 매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투세 시행으로 한국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움직임이 이어질 경우에 소액 주주들, 특히 코스닥 시장에 엄청난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외국 자본의 투자 자금 이탈과 증시 위축을 방지하려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게 금투세 폐지 찬성 측의 주장이죠. 뒤집어 말하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아직은 충분히 선진화돼 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해야 과세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투자도 활발해지고 저평가된 주식도 상승할 거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자본시장 유동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 경제 성장 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금투세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은 어떤
건가요? 한마디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 이런 말로 압축할 수 있을 겁니다. 경제학의 대부인 아담 스미스가 말했던 조세 원칙이죠. 네,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도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하고 지금까지 금투세를 매기지 않아 온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금투세와 비슷한 조세 제도가 이미 실시되고 있습니다. 세율이나 과세 방식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투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금투세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금융 선진국들이 모두 채택하고 있는 세금인 만큼 금투세를 매기는 게 금융시장이 선진화되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부연하면 세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내 주식의 경우 순수익이 연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금투세를 매길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연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얻으려면 적어도 5억 원 이상을 굴려야 된다고 합니다. 1년에 5억이요? 난 없는데. 저도 꽤 많은 돈이네요. 5억 원 이상 상장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 수가 전체 투자자 수의 1%, 약 15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투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해도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세수 측면에서 보면 어떤가요?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세수 수입이 연 1조 4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 경기가 둔화되고 세금 완화 정책 때문에 거치는 세금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금투세는 시행된 적이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 감소는 없지만 추가로 거둘 수 있는 세금을 걷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간접적인 세수 감소가 있는 셈이죠. 금투세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최근 발간한 2024년 세법 개정안 분석 자료를 보면요. 이런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이번에 이제 금투세 폐지를 하기는 했지만 정책 일관성의 저하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서 증권거래세나 대주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금투세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요 관련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가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되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남기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의 20% 세율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는데요.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유예하게 되었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난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정부는 이 제도가 제대로 안착된 후에 과세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예를 들면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2천만 원까지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밖에 소득세법 주요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자녀나 손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데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출산, 육아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됐습니다. 현행 세제 지원 내용과 비교해서 어떻게, 얼마나 달라지게 되나요? 네, 현재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기업들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나 양육지원금을 월 20만 원, 연간 240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과세 한도가 아예 없어집니다. 자녀세 공제의 경우에는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 공제 대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고 또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금액이 확대됩니다. 얼마나 확대되나요?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연간 15만 원에서 연간 25만 원으로, 2명인 경우에는 연간 35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인당 연 30만 원에서 연 4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녀 2명 55만 원에서 셋째 40만 원을 더해서 55만 원 더하기 40만 원 해서 연 95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숫자로 알려주시니까 바로 이해가 되네요. 아, 역시 세금 왕스타라는 별명이 확 받았는데요. 별명에 걸맞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충을 겪는 우리 국민들의 시름이 덜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가가치세법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핵심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반려동물이 아프면 진료비, 치료비가 정말 많이 나가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동물의 치료와 진단, 목적까지 확대됩니다. 어떻게 확대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기존에는 질병 예방 목적의 중성화 수술이나 예방 접종 등에만 국한해서 부가세를 면제했는데요. 2023년 10월 면제 대상의 치료 목적까지 확대되면서 총 102개 진료 항목에 대한 부가세가 면세된 바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물의 치료, 예방, 진단용 혈액 공급도 추가됐습니다. 요즘은 개나 고양이 말고 파충류나 조류 같은 특수동물을 기르시는 분들도 참 많아졌는데요. 세무사님, 그분들도 이런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정 동물 종에 국한되지 않고 특수동물도 규정된 진료, 치료 목적으로 조제한 혈액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개정 내용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나요? 네, 2025년 이후 공급분 혈액부터 적용됩니다. 앞으로 이 규정이 적용이 되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동물병원을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다른 부가가치세법 개정 핵심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소상공인 분들이 반가워하실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전자세금 계산서 세액공제 특례 기간을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세액공제 연장. 이 제도에 대해서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세무사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명칭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도라고 합니다.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나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 계산서나 전자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발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자는 법인 사업자, 그리고 2024년 7월부터는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의무 발행 대상자인데요. 만약에 8천만 원이 안 돼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자라 할지라도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최대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어떤 취지로 도입이 된 건지도 궁금하네요. 처음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가 도입됐을 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액공제를 혜택을 주었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전자세금 계산서로 신고를 받으면 우편으로 주고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세금 계산서 업무에 들어갈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었고요. 또 허위로 세금 신고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탈세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부의 지출 비용을 아끼는 건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아끼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결국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신고하는 입장에서도 편리한데요. 인터넷으로 세금 계산서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회하거나 잘못 기입한 내용이 있으면 수정 신고도 할 수 있고요. 맞아요. 종이로 된 세금 계산서면 찢어지거나 잃어버릴 위험이 있지만 전자세금 계산서는 그럴 염려도 없죠. 정부에서 세액을 공제하면서까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개정을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은 세금 왕스타 최한규 세무사님과 함께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질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무사님 오늘 함께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오늘 잉마법 첫 출연인데 아나운서님하고 우리 정근하 선생님께서 편하게 해주시고 또 재밌게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세법을 쉽게 잘 풀어내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세무사님의 활약 여러 군데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따끈따끈한 법안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